슬픈 할미꽃. 글 장수민, 그림 정진희. 출판사 기탄 동화. 옛날에 홀어머니와 딸 셋이 살았어요. 아버지 없이 힘들어서 어떻게 애들을 키우나. 그러게 말이에요. 아들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으련만. 마을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들보다 딸이 더 좋은걸요. 그러면서 세 딸을 더 자랑스럽게 여겼답니다. 어머니는 혼자 딸 셋을 키우면서도 힘든 줄 몰랐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밥을 지으러 부엌에 가면 첫째 딸이 소매를 걷고 나섰어요. 어머니, 좀 쉬세요. 바느질감을 가져오면 솜씨 좋은 둘째 딸이 얼른 나섰어요. 어머니, 제가 다 했어요. 호미를 들고 밭에 나가면 셋째 딸이 어느새 밭을 다 매놓았지요. 울타리 너머로 네 식구의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저 집은 어쩌면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글쎄 말이야, 정말 부럽군 그래. 아들 하나 없다고 안타까워하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딸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첫째야, 넌 어떤 집으로 시집 가고 싶으냐? 어머니, 저는 부잣집으로 가고 싶어요. 평생 좋은 집에서 배불리 먹으며 살래요. 어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집을 알아보았어요. 부잣집에 시집 보내려면 혼수를 많이 해줘야겠지. 어머니는 논과 밭을 모두 팔았어요. 그 돈으로 값비싼 비단이며 장롱, 뒤죽까지 사서 첫째 딸을 남부럽지 않게 시집 보냈지요. 이제 둘째 딸을 시집 보낼 차례가 되었어요. 둘째야, 넌 어떤 집으로 시집 가고 싶으냐? 저는 글 읽는 선비 집안이었으면 좋겠어요. 마침 이웃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가난하다고 해도 선비 집안이니 혼수를 잘 갖춰야겠지. 어머니는 값비싼 물건을 모두 내다 팔아서 둘째 딸도 부족함 없이 시집을 보냈지요. 셋째야, 너도 이제 시집 갈 때가 되었구나. 네, 어머니. 셋째 딸은 혼자 외로우실 어머니 걱정에 벌써부터 눈물이 났어요. 언니들처럼 부잣집이나 선비 집안에 보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 미안하구나. 어머니, 저는 착한 사람이면 가난한 농사꾼이라도 좋아요. 어머니는 살던 집을 팔아서 셋째 딸을 마음씨 고운 농사꾼에게 시집 보냈어요. 세 딸을 모두 시집 보내고 나니 어머니에게는 겨우 오두막 한 채만 남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어요. 애들이 시집 가서 잘 산다면 더 바랄 게 없어. 그런데 날이 갈수록 딸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들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 지었어요. 그러는 동안 얼굴에 주름이 점점 깊어지고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새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이런, 땔감이 떨어졌네. 어머니는 며칠째 밥을 먹지 못해서 땔감을 주우러 나갈 힘도 없었어요. 이젠 죽을 때가 다 되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자 세 딸이 못 견디게 보고 싶었어요. 죽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마침내 어머니는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절룩절룩 힘겨운 걸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저 멀리 첫째 딸이 사는 집이 보였어요. 저렇게 크고 으리으리한 집으로 시집 갔으니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겠지. 어머니는 첫째 딸의 얼굴만 보고 올 생각이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첫째 딸이 버선발로 달려나와 어머니를 맞았어요. 그러고는 얼른 따끈따끈한 밥을 지어왔어요. 첫째에게 오기를 잘했구나. 어머니는 첫째 딸이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어머니는 첫째 딸의 집에서 한동안 잘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얘야, 이 쌀 한 톨이라도 아껴야지. 이렇게 해퍼서야 원. 그나저나 이 사부인께선 언제까지 계신다더냐? 시아버지가 첫째 딸을 나무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런, 내가 눈치도 없이 너무 오래 있었구나.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얘야, 이제 그만 둘째네 집에 가봐야겠다. 어머니, 이 저녁에 어떻게 가시려고요? 오늘 밤은 그냥 주무시고 내일 가세요. 첫째 딸이 대문 밖까지 쫓아나오며 말렸어요. 아니다, 얘야. 그만, 들어가렴. 어머니는 부랴부랴 첫째 딸의 집을 나섰어요. 이 밤에 가도 둘째가 나를 반겨줄까? 어머니는 한밤중이 되어서야 둘째 딸의 집에 다다랐어요. 어머니, 이 밤중에 어떻게 이렇게 먼 길을 오셨어요? 둘째 딸이 얼른 달려나와 어머니를 반겼어요. 둘째야, 어디 얼굴 좀 보자. 어머니는 둘째 딸을 끌어안고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피곤하실 텐데 어서 쉬세요. 둘째 딸이 방의 이부자리를 깔아주었어요. 그래, 둘째에게 오길 잘했어. 어머니는 두 다리를 쭉 펴고 편히 잠들었어요. 둘째 딸의 집에서 지낸 지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둘째 딸을 불러 언짢은 듯 말했어요. 나야 괜찮다만 이 사부인과 한 집에 있다 보면 내 아버님께서 얼마나 불편하시겠느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계시게 해주세요. 둘째 딸이 시어머니에게 간절히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자 어머니는 눈물이 울컥 쏟아졌어요.
더 신세를 질 수는 없지. 그만 떠나야겠다. 어머니는 그 길로 둘째 딸의 집을 슬그머니 빠져나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둘째 딸이 찾아 나섰지만 어머니는 벌써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셋째 딸을 보려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길을 걷고 또 걸었어요. 셋째 딸의 집에 가려면 큰 고개를 하나 넘어야 했지요. 조금만 더 가면 돼. 어머니는 셋째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힘을 냈어요. 간신히 고갯마루에 올라서자 몹시 숨이 찼어요. 다 왔구나. 다 왔어. 셋째야. 휑휑. 눈보라가 더욱 매섭게 몰아쳤어요. 어머니는 그만 눈길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어젯밤 꿈에 어머니가 슬픈 얼굴로 찾아오셨는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셋째 딸은 문득 불안해져서 어머니를 만나러 가려고 길을 나섰어요. 고갯마루를 넘던 셋째 딸은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갔어요. 이럴 수가! 어머니! 눈 좀 떠보세요! 셋째 딸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이렇게 돌아가시다니요! 궂은 날씨 때문에 걱정이 되어 뒤늦게 달려온 첫째 딸과 둘째 딸도 땅을 치며 울었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어머니의 무덤에도 파릇파릇 새싹이 돋았어요. 처음 보는 꽃이네? 허리가 구부정한 게 꼭 할머니 같아. 그 꽃은 마치 셋째 딸의 집을 슬프게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죽은 어머니가 새 딸을 그리워하며 무덤 위에 꽃으로 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할머니를 닮았다고 해서 할미꽃이라고 불렀답니다.